만두, 미국의 냉장고를 뒤집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 시애틀의 차가운 회의실 한복판, 한국에서 각 건너간 비비고 만두 한 봉지가 거대한 대리석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코스트코의 콧대 높은 미국인 바이어가 그 봉지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비웃습니다. 당신네 만두? 그저 싸구려 중국 덤플링과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러나 그날 한 한국인 팀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외친 한마디가 미국의 식탁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게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존심 하나로 거대한 미국 유통제국을 무릎 꿇린 한 한국 사나이의 통쾌한 역전극입니다. 거대한 장벽 코스트코의 오만함과 굴욕.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코스트코 본사 최고위 임원 회의실. 통유리 너머로는 푸른 하늘과 거대한 산맥이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영하의 에어컨 바람이 검은 대리석 테이블 위로 흘러내렸고 그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빨간 바탕에 흰 글씨로 비비고 만두라고 쓰인 한국에서 각 건너온 비비고 만두 패키지였습니다. 테이블 한쪽 끝에는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한국인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CJ 제일제당 K푸드 글로벌 기획팀의 강진호 팀장. 나이 45, 머리에는 벌써 흰머리가 듬성듬성 보였고 눈가에는 지난 1년간 잠을 설친 흔적이 깊은 그늘로 남아 있었지요. 그는 입술을 가만히 깨물며 1시간 동안 이어온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상이 저희 비비고 만두의 미국 시장 진출 전략이옵니다. 한국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력과 압도적인 품질로 코스트코의 프리미엄 라인업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드릴 것이라 확신하옵니다. 진호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코스트코 냉동식품 총괄 수석 바이어 리처드 윌슨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가득 번지고 있었지요. 50대 후반의 거구. 두툼한 손가락에는 황금 반지가 빛났고 짙은 회색 양복 안주머니에서 비싼 시가가 살짝 보였습니다. 그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비비고 패키지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미스터 강,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당신네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관심이 없소이다. 진호의 어깨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표정을 가다듬고 다시 입을 열었지요. 리처드 부사장님,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부족함? 부족한 게 아니라 굳이 들여놓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요. 우리 코스트코 창고에는 이미 아시안 냉동 밀가루 반죽이 산처럼 쌓여 있어. 중국에서 들여온 파스티커, 덤플링이 묶음당 1달러 99센트요. 당신네 비비고는 한 봉지에 7달러 99센트를 부르더군. 4배 가까이 비싼 가격으로 누구를 설득하겠다는 게요. 진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부사장님, 가격이 다른 이유는 품질과 제조 공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옵니다. 저희 비비고 만두는 만두피 두께가 0.7mm, 머리카락 굵기에 가까운 얇은 피로. 그건 당신네 사정이고. 리처드는 손사래를 치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비고 패키지를 집어들더니 한번 흔들어 보고는 다시 테이블에 던졌지요. 미스터 강, 우리 코스트코가 양보해 드리리다. 당신네 만두를 받아주겠소. 단 2가지 조건이 있소이다. 첫째,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시오. 둘째, 이 포장지에 적힌 만두라는 글자를 당장 지우고 코리안 덤플링으로 바꾸시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진호의 양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기 시작했지요. 부사장님, 만두는 덤플링이 아니옵니다. 한국 만두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독자적인 음식입니다. 미스터 강. 리처드의 목소리가 한층 더 거만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한쪽 벽에 걸린 미국 지도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말을 이었지요. 미국인 3억 명에게 만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가서 물어보시오. 단 한 사람도 모를 때요. 미국인들에게 아시안 만두는 그저 덤플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요. 차이니즈 덤플링이든 코리안 덤플링이든 재패니즈 갸오자든 다 같은 카테고리지. 그 싸구려 매대 구석에 자리 하나 내어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베푸는 자비요. 리처드는 진호가 며칠 밤을 새며 작성한 두꺼운 프리미엄 입점 기획서를 집어들더니 옆에 놓인 쓰레기통에 보란듯이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 뭉치가 쓰레기통 바닥을 둔탁하게 치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지요. 그 소리가 진호의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아, 이것이 미국 시장의 벽이라는 것인가. 우리가 10년을 갈고 닦은 기술력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이 굴욕. 진호의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진 그 주먹 안에서 그러나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지요. 그것은 분노이자 결코 꺾일 수 없는 자존심의 불길이었습니다. 리처드는 다시 자리로 돌아오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오, 미스터 강. 일주일 안에 답을 주시오. 가격을 반으로 낮추고 이름을 코리안 덤플링으로 바꾸겠다는 단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네는 미국 땅에 단 한 봉지의 만두도 들여놓지 못할 것이오. 이것은 덤플링이 아닙니다. 비비고 만두입니다. 진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가지는 않았지요. 대신 그는 회의실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카트로 걸어갔습니다. 카트 위에는 그가 호텔에서 직접 챙겨온 작은 휴대용 인덕션과 프라이팬이 놓여 있었지요. 그 옆에는 비비고 만두 한 봉지와 미국 마트에서 사온 중국산 냉동 덤플링 한 봉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리처드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미스터 강,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게요? 회의는 끝났소이다. 리처드 부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단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나이다. 진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인덕션의 전원을 켰습니다. 프라이팬이 달궈지는 동안 그는 두 봉지의 만두를 모두 뜯어 한쪽에는 중국산 덤플링을 다른 한쪽에는 비비고 만두를 가지런히 놓았지요. 회의실에 있던 다른 임원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진호의 손길을 지켜보았습니다. 곧 프라이팬이 적당히 달궈지자 진호는 양쪽 만두를 동시에 팬 위에 올렸습니다. 치익 타는 소리와 함께 만두 밑면이 익기 시작했지요. 진호는 능숙한 손길로 약간의 물을 부어 뚜껑을 덮었고 잠시 후 뚜껑을 열어 다시 한번 노릇하게 구워냈습니다. 회의실에 두 가지 다른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딘가 비릿하고 무거운 밀가루 냄새가 났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소하고 향긋한 입안에 침이 고이게 만드는 풍부한 향이 피어올랐지요. 리처드의 콧구멍이 자기도 모르게 벌름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짐짓 모르는 척 팔짱을 꼈지요. 이런 시간 낭비를. 진호는 두 만두를 각각 흰 접시 위에 옮겨 담더니 리처드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는 포크를 들어 먼저 중국산 덤플링을 찔렀지요. 리처드 부사장님, 보십시오. 포크가 덤플링의 두꺼운 피를 뚫고 들어가자 1cm가 훨씬 넘어 보이는 두툼한 밀가루 피가 질척하게 찢어졌습니다. 그 안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색빛 고기 완자가 볼품없이 굴러나왔지요. 어딘지 모르게 비릿한 누린내까지 살짝 풍겼습니다. 이것이 부사장님께서 같은 카테고리라고 말씀하신 중국산 덤플링이옵니다. 피가 두껍고 속은 그저 한 덩어리의 고기일 뿐이지요. 한국에서는 이런 음식을 만두라 부르지 않사옵니다. 진호는 이번에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릇하게 구워진 비비고 만두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리처드의 눈높이까지 들어 올렸지요. 만두피 표면에는 물결무늬 주름이 정교하게 잡혀 있었고 살짝 비치는 빛 사이로 안에 내용물이 어렴풋이 보일 정도로 얇았습니다. 부사장님, 이 만두피의 두께는 0.7mm이옵니다. 머리카락 7가닥 정도의 두께지요. 우리 한국 장인들이 10,000번이 넘게 반죽을 치대고 또 치대어 마침내 이 두께를 만들어냈습니다. 진호는 젓가락 끝으로 만두의 배를 살짝 갈랐습니다. 바삭하는 경쾌한 파여름이 회의실의 정적을 깼지요. 그 순간 만두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진한 육즙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신선한 돼지고기와 부추, 양배추, 그리고 탱글탱글한 당면이 황금빛 비율로 빼곡하게 차 있었지요. 고소한 참기름의 향과 함께 갓 익은 돼지고기의 진한 육향이 회의실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침묵하던 다른 임원들 중 한 명이
자기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처드의 시선도 그 만두에서 떨어지지 못했지요. 그의 두툼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 만두를 그대로 리처드 앞 접시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쏟아내기 시작했지요. 리처드 부사장님, 이것은 덤플링이 아니옵니다. 이것은 그저 밀가루 떡 덩어리 안에 고기를 채워 넣은 싸구려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고유의 요리, 비비고 만두이옵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만두를 만들기 위해 7년을 연구했습니다. 만두피의 두께를 0.1mm씩 줄이기 위해 수백 명의 기술자가 밤을 새웠고 속 재료의 황금 비율을 찾기 위해 수만 번의 시식을 거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하나의 작품이옵니다. 리처드는 굳은 얼굴로 진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진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우리는 이 위대한 음식에 코리안 덤플링이라는 싸구려 이름표를 절대로 붙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의 이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만두입니다. MANDU 비비고 만두. 리처드는 한참 동안 그 만두를 바라보다가 결국 자존심을 세우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미스터 강, 그 꼿꼿한 자존심 때문에 당신네는 미국 시장에서 단 한 봉지도 팔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될 것이요. 진호는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미소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다짐하는 자의 서늘한 미소였지요. 그는 자신의 가방을 챙겨 들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지요. 리처드 부사장님 두고 보십시오. 머지않은 날 코스트코가 먼저 저희에게 비비고 만두를 달라고 애원하게 될 것이옵니다. 그날이 왔을 때 부사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던지신 그 한마디를 두고두고 후회하시게 될 것입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리처드의 얼굴이 묘하게 굳어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곧 비웃음을 흘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건방진 동양인 같으니라고 한 달 안에 무릎 꿇고 다시 찾아올게야. 그 시간 회의실 문을 나선 진호는 복도 한쪽 벽에 등을 기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두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요. 리처드 두고 봐라. 네, 반드시 너를 무릎 꿇게 만들겠다. 내부의 적 벼랑 끝에 선 사생결단의 출사표. 코스트코 본사를 빠져나온 진호는 곧장 로스앤젤레스의 CJ 미국 법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지요. 머릿속에는 리처드의 비웃음과 쓰레기통에 처박힌 자신의 기획서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엇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결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진호는 미국 법인 지사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무실 안에 들어선 순간 진호는 본사 임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지사장 김상무를 비롯한 본사 임원 3명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강 팀장, 자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지사장 김상무가 다짜고짜 호통을 쳤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결제 서류 뭉치를 진호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던졌지요. 서류들이 진호의 가슴을 치고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코스트코 입점이 장난이야. 우리가 그 자리 한번 따내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자네 한 사람이 회의장에서 박차고 나와? 지사장님, 그 자리에서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받아들였어야지. 덤플링이든 파스티커든 이름표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대수냐고. 일단 코스트코의 진열만 되면 그게 어디야. 차근차근 시장을 늘려가면 될 일이지. 자네가 무슨 자격으로 거기서 자존심을 세워. 옆에 앉아있던 또 다른 임원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강 팀장, 자네가 일주일 안에 코스트코에 다시 가서 리처드 부사장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게. 그리고 그쪽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하게.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진호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주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비비고 만두 패키지 한 장이 들어있는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빨간 포장지 위에 선명하게 박힌 만두라는 글자. 진호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한번 어루만진 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사장님, 이 만두라는 이름을 포기하면 비비고는 영원히 중국산 덤플링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번 코리안 덤플링이라는 꼬리표를 달면 다시는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 길은 1달러짜리 저가 치킨 게임으로 뛰어드는 길이며 결국 우리가 무너지는 길입니다. 강 팀장,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건가?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지요. 사직서였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부터 늘 품에 지니고 다녔던 자신의 결의를 담은 봉투였습니다. 진호는 그 봉투를 지사장의 책상 한가운데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제 사직서이옵니다. 지사장님. 지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호는 자세를 바로 하고 정면으로 지사장을 바라보았지요. 지사장님 한 가지만 청을 드리겠나이다. 제게 단 3개월의 시간을 주십시오. 코스트코가, 월마트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미국의 가장 밑바닥 길거리로 나가겠습니다. 미국인들의 입맛을 직접 흔들어 놓겠습니다. 만약 3개월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이 사직서를 수리해 주십시오. 저는 군말 없이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사장은 진호의 사직서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윽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강 팀장 자네 미쳤군. 회사 차원의 마케팅 지원은 단 한 푼도 못 해주네. 본사에서도 이미 자네에 대한 신뢰를 거두었어. 자네가 정 그렇게 하겠다면 자네 팀의 인건비 정도만 유지해 주겠네. 그 이상은 없어. 감사합니다. 지사장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진호는 깊이 절을 올린 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에는 비장함이 가득했지요. 그날 저녁 진호는 자신의 팀원 5명을 작은 회의실에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 진호와 함께 비비고 만두의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해 온 사람들이었지요. 막내 직원 박민수, 디자이너 이수진 대리, 영업 담당 김철호 과장, 그리고 마케팅 담당 최영미 차장까지. 모두 진호의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진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지사장님께서 저에게 3개월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 결과를 내지 못하면 저는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회사 차원의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길거리로 내몰린 신세입니다. 팀원들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막내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팀장님, 그러면 저희는 어찌 됩니까? 여러분께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길은 매우 험난할 것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저와 함께 갈 수 없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빠지셔도 좋습니다. 어떤 원망도 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은 막내 박민수였습니다. 팀장님, 저는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대리가, 김철호 과장이, 그리고 최영미 차장이 차례로 일어났지요. 누구 하나 빠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호는 그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끝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와 그의 팀원들은 LA 외곽의 중고차 판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15년이 넘은 낡고 녹슨 중고 푸드트럭 한 대를 헐값에 빌렸지요. 차체에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엔진은 시동을 걸 때마다 기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호와 팀원들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진호는 푸드트럭 옆구리에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큰 현수막을 직접 걸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단 한 줄의 문구가 적혀 있었지요. 코리안 프리미엄 비비고 만두 배수진을 친 그들의 길고 긴 전쟁이 마침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코스트코 주차장에서의 게릴라전, 혀끝의 혁명. 진호와 그의 팀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매출이 높다는 코스트코 매장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장 입구 바로 길 건너편, 누구나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진호는 일부러 그 자리를 골랐지요. 팀장님, 정말 여기다 푸드트럭을 세우실 겁니까? 막내 박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코스트코 매장은 푸드트럭에서 불과 50m 거리. 매장에서도 진호의 푸드트럭이 훤히 보일 정도로 가까웠지요. 그래, 바로 여기다. 리처드가 매일 출근하는 길에 우리 푸드트럭이 보여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들어야지. 진호의 두 눈에는 결연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푸드트럭을 길가에 단단히 세우고 트럭 옆구리에 큰 현수막을 펼쳤지요. 코리안 프리미엄 비비고 만두. 그러고는 트럭 안에 미리 준비해온 대형 철판 그릴과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비비고 만두 박스 수십 개를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첫날 아침, 진호와 팀원들은 일찍부터 만두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지요. 코스트코 매장으로 들어가는 미국인 손님들은 진호의 푸드트럭을 흘끔 쳐다보고는 현수막에 적힌 비비고 만두라는 낯선 단어에 코웃음을 치며 그대로 지나쳐갔습니다. 비비고 만두? 그게 뭐죠? 또 새로운 아시안 음식이군. 패스. 덤플링이라면 매장 안에서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진호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며 시식용 만두를 권했지만 사람들은 받지조차 않았지요. 어떤 백인 중년 남성은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한마디를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여기는 미국이요. 미국인들의 음식 문화에 끼어들고 싶다면 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름을 붙여야지. 만두? 그게 무슨 뜻인지 누가 안다는 말이요? 해가 저물 무렵 푸드트럭의 그날 매출은 단 0달러였습니다. 단 한 봉지도 팔지 못한 것이지요. 팀원들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막내 박민수는 끝내 눈시울을 붉혔지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큰 소리로 외치고 더 적극적으로 권했어야 하는데. 진호는 가만히 박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 내 전략이 잘못된 것이지. 그날 밤 진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방 침대에 앉아 그는 끊임없이 자문했지요. 어떻게 해야 미국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들의 닫힌 입을 열게 할 수 있을까? 말로는 안 된다. 글자로도 안 된다. 그렇다면 그들의 본능을 직접 흔들어야 한다. 그래, 그것은 바로 후각이다. 이튿날 새벽 진호는 팀원들을 일찍 깨워 푸드트럭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국에서 급히 공수해온 거대한 특수 무쇠 철판이 들려 있었지요. 일반 푸드트럭에서 쓰는 것보다 2배 이상 큰 초대형 철판이었습니다. 오늘은 작전을 바꾼다. 100번의 설명보다 한 번의 강렬한 냄새로 미국인들의 뇌를 직접 때려 박는다. 진호는 푸드트럭의 가스 화구를 한계치까지 최대로 올렸습니다. 거대한 철판이 점점 달아오르며 표면이 푸르스름하게 빛나기 시작했지요. 온도계는 곧 섭씨 200도를 넘어섰습니다. 진호는 비비고 만두 박스를 통째로 열어 무려 100개가 넘는 만두를 한꺼번에 철판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치익! 거대한 폭발음과도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뜨거운 기름방울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만두 밑면이 순식간에 노릇하게 익기 시작했지요. 그 순간 한국 만두 특유의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향기가 폭풍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거기에 섭씨 200도의 철판 위에서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며 갈색으로 변해가는 돼지고기 육즙의 압도적인 향기가 뒤섞였지요.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그 강렬한 복합 향기가 바람을 타고 코스트코 주차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생을 기름진 햄버거 패티와 짜디짠 핫도그, 묵직한 피자 냄새에만 길들여져 있던 미국인들의 코끝에 그날 처음으로 그 향기가 닿았습니다. 코스트코 매장으로 카트를 끌고 들어가던 사람들이 일제히 발걸음을 멈췄지요. 사람들은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듯 자기도 모르게 코를 킁킁거리며 향기의 진원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이 냄새는 도대체 뭐죠? 어디서 나는 향기야? 위치는 너무 좋은데? 여보, 우리 잠깐만 저쪽에 가봐요. 저 푸드트럭에서 뭔가 굉장한 걸 굽고 있어요. 곧 푸드트럭 앞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능숙한 솜씨로 만두를 뒤집고 노릇하게 구워진 만두를 작은 종이 접시에 담아 시식용으로 내밀었지요. 한 번만 드셔보십시오. 한국에서 온 비비고 만두입니다. 처음에 시식 만두를 받아든 사람은 40대로 보이는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만두를 한 입 베어 물었지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일순 멈췄습니다. 두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지더니 마침내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오마이갓. 이게 뭐죠? 이건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덤플링과도 달라요. 피가 종이장처럼 얇은데 안에서 뭔가가 폭발하듯이 터져나와요. 그녀의 외침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 번만 먹어볼 수 있을까요? 여기, 저도요. 진호의 팀원들은 정신없이 만두를 굽고 시식 접시를 나누어주고 판매를 시작했지요.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아 푸드트럭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트코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카트들이 줄지어 멈추었고 매장에서 막 나오던 사람들도 푸드트럭으로 발걸음을 돌렸지요. 그날 저녁 푸드트럭의 매출은 무려 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만두 재고가 거의 바닥나버린 것이지요. 팀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막내 박민수는 진호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팀장님,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진호는 가만히 박민수를 마주 안으며 코스트코 매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장 2층 사무실 창가에서 누군가가 푸드트럭 앞에 늘어선 긴 줄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진호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리처드 윌슨 두고 봐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시작된 작은 게릴라전이 마침내 미국 전체의 식탁을 뒤집어 놓을 거대한 혁명의 첫 봉화로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마이갓. 유명 셰프의 극찬과 폭발하는 SNS. 코스트코 주차장 게릴라전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진호의 푸드트럭 앞에는 이제 정오만 되어도 100m가 넘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지요. 한국에서 급히 추가로 공수한 만두 박스들이 매일같이 비행기로 실려왔지만 그것마저도 오후 3시면 동이 나곤 했습니다. 그날 정오 무렵 푸드트럭 앞에 늘어선 줄 한가운데로 카메라 한 대가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내는 백인 40대 남성. 콧수염을 기르고 야구 모자를 거꾸로 쓴 인물이었지요. 그의 어깨에 맨 카메라 가방에는 작은 마이크가 잔뜩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를 알아본 주변 미국인 손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저 사람 고든 아니야? 미슐랭 셰프 출신 푸드 비평 유튜버 고든. 맞아. 구독자 500만 명짜리 그 사람. 도대체 여기는 왜 왔지? 고든. 본명은 고든 매튜스. 그는 미국 음식 평론계에서 가장 콧대 높기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한때 뉴욕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로 일했고 은퇴 후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짜 음식만 살아남는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수많은 음식들을 가차없이 평가해 왔지요. 그가 한번 혹평하면 그 식당은 망하고 그가 한번 극찬하면 그 식당은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극찬을 한 적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지요. 고든은 카메라를 켜고 줄을 헤치며 푸드트럭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든 매튜스입니다. 요즘 SNS에서 난리가 난 한국 만두 푸드트럭에 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만두? 코리안 덤풍? 아시안 냉동식품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오늘 제가 그 환상을 철저히 부숴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그렇게 선언한 고든은 거만한 표정으로 푸드트럭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진호와 정면으로 마주선 그는 짐짓 도전적인 어조로 말을 걸었지요. 미스터, 당신이 이 만두를 만든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진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든 씨. 좋습니다. 하나 주십시오. 단 카메라 앞에서 시연해 주시지요. 미국 시청자들이 모두 보고 있으니까요. 진호는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는 달궈진 철판 위에 비비고 만두 5개를 새로 올렸습니다. 치익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만두 밑면이 노릇하게 익기 시작했지요. 200도가 넘는 철판 위에서 만두피가 황금빛으로 변해갔고 진한 참기름 향이 고든의 코끝을 강타했습니다.
고든의 콧구멍이 자기도 모르게 크게 벌어졌지요. 그러나 그는 짐짓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곧 만두가 완성되었습니다. 진호는 노릇하게 구워진 만두 하나를 작은 종이 접시에 정성스레 담아 고든에게 내밀었지요. 드십시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한 알입니다. 고든은 카메라를 자기 얼굴 가까이 들어올린 뒤 포크로 만두 하나를 찍어 들었습니다. 만두피의 표면에는 정교한 물결무늬 주름이 아직 살아있었고 노릇한 겉면 사이로 안에 내용물이 살짝 비치고 있었지요. 고든은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곧 진실이 밝혀지겠지요. 제가 지금까지 500개가 넘는 아시안 덤플링을 평가해 왔습니다만 단 한 번도 별 5개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 만두라고 다를 리 없겠지요. 고든은 그렇게 말하며 만두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무엇인가가 일어났습니다. 파사삭! 종이장처럼 얇은 만두피가 그의 이빨 사이에서 경쾌하게 부서지는 소리. 동시에 그 안에 갇혀있던 뜨거운 육즙이 화산처럼 폭발하며 입안 구석구석으로 터져나왔지요. 고든의 두 눈이 일순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대신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경이로움이 천천히 번지기 시작했지요. 그는 입안에서 만두를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아삭하게 씹히는 신선한 양배추, 향긋한 부추의 풍미, 탱글탱글한 당면의 식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진한 돼지고기의 폭발적인 육향. 그것은 그가 평생 먹어본 어떤 덤플링과도, 어떤 갸오자와도, 어떤 파스티커와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맛이었습니다. 고든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가 카메라를 와락 끌어당겼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화면 가득 채워지도록 말이지요. 오 마이 갓.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먹은 거죠?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덤플링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덤플링이 아닙니다. 제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한 15년 동안 이만큼 정교하게 균형 잡힌 한 입의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든은 먹다 만만두의 단면을 카메라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종이장처럼 얇은 만두피와 그 안에 빼곡히 들어찬 신선한 속재료, 그리고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육즙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지요. 이 피의 두께를 보십시오. 이건 거의 종이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찬 속재료의 비율을 보세요. 채소와 고기, 면이 완벽한 황금 비율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고든은 진호를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마스터 강, 도대체 이 위대한 음식의 진짜 이름이 뭡니까? 저는 이 음식의 정확한 이름을 알아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잘못된 이름을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진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러고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단단한 목소리로 한 음절 한 음절을 또박또박 발음했지요. MANDU 비비고 만두입니다. 만두! 시청자 여러분, 이 음식의 이름은 덤플링이 아닙니다. 만두입니다. MANDU. 여러분, 오늘부터 이 음식을 절대로 덤플링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이건 만두입니다. 한국의 만두입니다. 고든은 흥분한 채로 만두를 2개, 3개, 4개를 연달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알까지 모두 비운 뒤 카메라를 향해 단호하게 선언했지요. 별 5개 아니 별 10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15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날 저녁 고든의 영상이 그의 채널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제목은 오 마이 갓. 이건 덤플링이 아니다. 이건 만두다. 였지요. 영상은 업로드된 지 2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자정 무렵에는 500만 조회수를,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는 무려 1천만 조회수를 돌파해버렸습니다. 미국 SNS는 그날 밤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지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가릴 것 없이 만두라는 단어가 트렌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LA 한 구석의 작은 호텔방. 진호와 팀원들은 노트북 화면 앞에 둘러앉아 시시각각 늘어나는 조회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막내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팀장님, 우리 정말로 해낸 거예요? 진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두 뺨에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다. 미국을 강타한 비비고 열풍, 덤플링의 시대를 끝내다. 다음 날 새벽 진호와 그의 팀이 푸드트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두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코스트코 주차장은 이미 차량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지요. 그리고 푸드트럭 앞에는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줄은 코스트코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아 옆 도로까지 이어지고 있었지요. 이게 무슨 일이야? 막내 박민수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진호 또한 어안이 벙벙해졌지요. 어느새 도로에서는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해 차량 정리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대원이 진호에게 다가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요. 미스터, 당신이 이 푸드트럭 주인입니까?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 한적한 코스트코 주차장이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빨리 영업 준비하세요. 이 사람들 다 비비고 만두 사겠다고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진호와 팀원들은 정신없이 철판에 불을 올리고 만두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한국에서 비행기로 공수한 만두 4,000봉지는 오전 10시도 되기 전에 모두 동이 나버렸지요.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왜 더 없는 겁니까? 우리는 5시간을 기다렸어요. 저는 세크라멘토에서 차를 몰고 2시간을 운전해 왔다고요. 만두 한 봉지만이라도 주세요. 진호는 카운터 앞에서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은 더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오후 진호의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지요. 미국 법인 지사장 김상무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강 팀장, 자네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을 벌인 건가? 본사 회장님께서 직접 전화하셨어. 자네가 만든 그 영상 하나로 한국 비비고 본사 주가가 오늘 하루 만에 12% 폭등했네. 네. 그뿐이 아니야. 미국 전역에서 비비고 만두를 어디서 살 수 있냐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우리 미국 법인 고객센터가 마비됐어. 자네 도대체 어떻게 한 건가? 같은 시각 미국 전역의 SNS는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틱톡에는 해시태그 NOTDUMPLINGITSMANDU 덤플링이 아냐 만두야라는 해시태그가 1위에 올랐고 인스타그램에는 노릇하게 구워진 비비고 만두를 한 입 베어 무는 ASMR 영상이 분 단위로 업로드되었지요. 미국 유명 연예인들도 앞다투어 비비고 만두를 시식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만두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 먹고 싶어요. 덤플링과 만두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음식이 있는 거죠? 미국 전역의 코스트코와 월마트 매장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와 직원에게 다짜고짜 물어보는 것이지요. 비비고 만두 어디 있어요? 우리 매장에는 비비고 만두가 없는데요. 대신 중국산 덤플링이 저쪽에. 덤플링은 필요 없어요. 비비고 만두를 가져다 두지 않으면 다시는 이 매장에 오지 않을 거예요. 코스트코 본사와 월마트 본사 고객센터에는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수십만 통의 항해 전화가 걸려왔지요. 직원들이 미처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회선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항의의 내용은 모두 한결같았지요. 왜 비비고 만두가 없는 겁니까? 우리는 그 역겨운 중국산 덤플링이 아니라 한국의 진짜 만두를 원합니다. 비비고 만두를 들여놓을 때까지 저는 코스트코 멤버십을 해지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냉동식품 매대를 지배해온 단어 덤플링은 단 며칠 사이에 촌스럽고 싸구려인 음식의 대명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미국의 주류 소비자들이 스스로 만두와 덤플링을 명확히 구분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더 이상 만두는 아시안 음식의 한 종류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된 카테고리의 프리미엄 음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호의 푸드트럭은 이제 LA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시카고까지 그 명성이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진호는 더 이상 푸드트럭 한 대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는 한국 본사에 정식으로 요청해 추가 푸드트럭 5대를 더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푸드트럭들을 전미 주요 도시의 코스트코와 월마트 매장 입구에 보란듯이 배치했지요. 우리 매장에는 안 들여놓겠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매장 앞에 와서 팔아주마. 이것은 진호의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미국 전역의 코스트코와 월마트 매장 앞에는 매일같이 비비고 푸드트럭에 줄을 서는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지요.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푸드트럭 앞에서 만두만 사가는 손님들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코스트코와 월마트 본사 임원들은 매일 회의실에 모여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지요. 매장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오기 전에 푸드트럭에서 만두를 사고 매장 안에서는 다른 물건만 잠깐 사고 그냥 나가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지요. 어떤 손님들은 아예 매장 멤버십을 해지하고 비비고 만두만 사러 푸드트럭에 오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진호의 푸드트럭 행렬이 출연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코스트코의 한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7% 하락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월마트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두 회사의 주가가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고 본사 회장단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날 밤 진호와 그의 팀원들은 LA의 한 작은 한식당에 모여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모두가 며칠 밤을 새며 일한 탓에 얼굴이 초췌했지만 그들의 두 눈에는 형용할 수 없는 자긍심이 빛나고 있었지요. 막내 박민수가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팀장님, 한 잔 받으세요. 우리 정말로 해냈습니다. 진호는 잔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잔을 천천히 비웠지요. 그의 두 뺨에 또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다, 민수야. 우리는 아직 절반밖에 못 왔다. 진짜 승리는 이제부터다. 무릎 꿇은 거대 유통망, 월마트와 코스트코의 백기 투항. 진호의 게릴라전이 시작된 지 정확히 2달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LA 외곽 코스트코 매장 앞에 자리 잡은 진호의 푸드트럭 앞으로 평소와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지요. 도로 끝에서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와 그 뒤를 따르는 검은색 캐딜락 SUV 2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차량 행렬은 푸드트럭 앞 인도에 정확히 멈춰섰지요. 차량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백인 남성 2명이 내렸습니다. 한 사람은 진호가 너무도 잘 아는 얼굴, 코스트코 냉동식품 총괄 수석 바이어 리처드 윌슨이었지요. 그러나 그의 모습은 2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황금 반지가 빛나던 두툼한 손가락은 어딘가 야위어 있었고 거만하던 표정은 사라진 채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남성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짙은 회색 양복에 은빛 넥타이를 맨 키가 큰 백인 사내. 그는 자신을 월마트 본사 냉동식품 부문 부사장 토마스 그린이라고 소개했지요. 두 사람은 푸드트럭 앞 카운터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진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만두를 굽고 있었지요. 그는 두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처드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미스터 강,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리처드를 바라보았습니다. 2달 전 시애틀 본사 회의실에서 자신의 기획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넣던 그 사내가 지금은 자신의 푸드트럭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지요. 진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드 부사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리처드의 입가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옆에 들고 있던 가죽 서류 가방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지요. 그러고는 가방을 열어 두툼한 계약서 한 부를 꺼냈습니다. 미스터 강, 코스트코 본사에서 정식으로 제안드리는 비비고 만두 독점 입점 계약서입니다. 부디 한 번만 살펴봐 주십시오. 옆에 서 있던 월마트의 토마스 그린도 자신의 가방에서 또 다른 계약서
한부를 꺼내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지요. 저희 월마트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미스터 강. 미국 전역의 월마트 4,500개 매장에 비비고 만두를 입점시키고자 합니다. 모든 조건은 미스터 강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진호는 두 계약서를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두 회사 모두 입점 수수료를 일절 받지 않겠다는 조건이었지요. 더불어 일반적인 신규 브랜드 입점 시 받는 진열대 사용료 수억 달러도 면제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유통 역사상 전례가 없는 굴욕적인 조건이었지요. 진호는 계약서를 한번 천천히 훑어본 뒤 다시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두 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달 전 제가 시애틀 본사 회의실에서 무슨 말을 듣고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리처드 부사장님? 리처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차마 진호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지요. 미스터 강, 그때는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부사장님은 그날 제 기획서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셨죠. 그리고 만두라는 글자를 지우고 코리안 덤플링으로 바꾸라 하셨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만두는 그저 싸구려 덤플링일 뿐이라고도 하셨지요. 기억하십니까? 리처드의 두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깊이 머리를 숙였지요. 기억합니다, 미스터 강. 그날의 제 무례를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 코스트코 본사 회장님께서 직접 미스터 강을 만나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옆에 선 월마트의 토마스 그린도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미스터 강, 저희 월마트 회장님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부디 저희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십시오. 진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좋습니다. 두 분. 제가 두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3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일제히 진호를 향했습니다. 첫째, 제품명은 무조건 대문자 비비고 만두로 단독 표기할 것. 절대로 코리안 덤플링이라는 부제목이나 영문 설명을 함께 넣지 않을 것. 만두는 만두입니다. 덤플링이 아닙니다. 리처드와 토마스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둘째, 비비고 만두를 아시안 식품 매대 구석에 진열하지 마십시오. 두 회사의 모든 매장 중앙에 비비고만의 독립 프리미엄 매대를 따로 구성해 주십시오. 미국인들에게 만두는 더 이상 아시안 음식의 한 카테고리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독립된 프리미엄 푸드입니다. 토마스가 옆에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지요. 리처드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미국 유통업계의 모든 관행을 뒤엎는 요구였기 때문이지요. 셋째, 미국 전역의 모든 코스트코와 월마트 매장 입구 메인 자리에 한 달간 비비고 만두 팝업 스토어를 열어주십시오. 매장 안에서 직접 시연하고 시식하고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그 비용은 두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조건을 모두 들은 두 사람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유통 역사상 단 한 번도 받아준 적이 없는 굴욕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조건들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거절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폭락하는 매장 매출과 주가, 그리고 본사 회장단의 압박이 그들의 등 뒤에서 칼처럼 그들을 몰아붙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리처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결의에 찬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스터 간. 3가지 조건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코스트코 본사를 대표하여 약속드립니다. 옆에 토마스도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월마트 본사 또한 같은 조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미스터 강의 결정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진호는 마침내 카운터 너머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이 차례로 진호의 손을 굳게 마주 잡았지요. 그 악수는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의 성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유통자본이 마침내 한국의 K푸드 앞에 무릎을 꿇은 역사적 순간이었지요. 리처드와 토마스가 차량으로 돌아가 떠난 뒤 진호는 푸드트럭 카운터에 두 손을 짚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막내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지요. 팀장님 괜찮으세요? 진호는 고개를 들어 푸른 캘리포니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달 전
시애틀 본사 회의실에서 받았던 그 굴욕이 한 장면씩 떠올랐지요. 쓰레기통에 던져진 기획서, 비웃던 리처드의 입가, 단 한 봉지도 팔지 못할 것이라던 그 차가운 한마디. 그 모든 것이 마침내 오늘 이 순간으로 보상받은 것입니다. 민수야, 네, 팀장님. 우리 이겼다. 진호의 두 눈에서 마침내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지요.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 그리고 한국 K푸드 전체의 자존심을 지켜낸 사내가 흘리는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른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미국의 식탁을 점령하다 K푸드의 위대한 자긍심. 그로부터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미국의 식탁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동부 뉴욕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부터 중부 시카고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 남부 텍사스의 카우보이 농장, 그리고 서부 캘리포니아의 해변가 별장까지 미국 전역의 가정 냉동실 안에는 하나같이 빨간 비비고 만두 봉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인들의 저녁 식탁 중심에는 피자나 햄버거만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 옆자리에 노릇하게 구워진 비비고 만두가 당당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코스트코의 모든 매장 중앙에는 약속대로 비비고만의 독립 프리미엄 매대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빨간 바탕에 흰 글씨로 큼직하게 비비고 만두라고 적힌 그 매대 앞에는 매일같이 손님들이 카트를 끌고 줄을 서서 만두를 담아갔지요. 한때 그 매장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중국산 덤플링 매대는 이제 매장 가장 외진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가격을 절반 이하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대 앞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거의 없었지요. 월마트의 모든 매장 입구에는 비비고 만두 팝업 스토어가 1년이 넘도록 상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는 손님들은 입구에서부터 노릇하게 구워지는 비비고 만두의 향기에 사로잡혔고 시식 한 번에 매장을 떠날 때 만두 한 박스를 카트에 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요. 장면이 웅장하게 전환되어 미국 캘리포니아 LA의 거대한 농구 경기장, 세계 최고의 농구 구단 LA 레이커스의 홈구장이었습니다. 그날은 레이커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시즌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었지요. 2만 명의 관중이 가득 찬 경기장 코트 위로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레이커스 선수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가슴팍에는 후원사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빨간 바탕에 흰 글씨로 새겨진 비비고. 레이커스의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코트 위를 펄펄 날아다니며 덩크슛을 꽂아 넣을 때마다 그의 가슴팍에 박힌 비비고 로고가 거대한 전광판에 클로즈업되었습니다. 2만 명의 관중은 핫도그와 함께 경기장에서 새로 판매되기 시작한 비비고 만두를 입에 물고 환호성을 질렀지요. 르브론 가자. 비비고 만두 한 입 먹고 슛하라고. 전광판에는 경기 중간중간 비비고 만두의 광고가 송출되었습니다. 종이장처럼 얇은 만두피가 갈라지며 진한 육즙이 화산처럼 폭발하는 영상이 10m가 넘는 거대한 전광판에 펼쳐졌지요.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같은 시간 미국의 가장 번화한 거리,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 한 사람이 광장 한가운데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남성이 바로 1년 전 코스트코 본사 회의실에서 굴욕을 당했던 강진호 팀장이었지요. 이제 그는 CJ제일제당 K푸드 글로벌 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더 많아졌지만 그의 두 눈에는 1년 전에는 없던 깊은 자긍심과 평온함이 함께 담겨 있었지요. 그가 올려다본 타임스퀘어의 가장 거대한 전광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판 중 하나라는 그 전광판에는 비비고 만두의 3차원 광고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종이장처럼 얇은 만두피가 천천히 갈라지며 그 안에서 신선한 부추와 양배추, 그리고 진한 육즙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압도적인 영상이었지요. 광장을 지나가던 다국적 인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자기도 모르게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때 진호의 옆으로 한 노부부가 다가왔습니다. 백인 70대의 노부부였지요. 노신사가 진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한국 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참 잘 됐군요.
제가 꼭 한국 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서요. 저희 부부는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손주들을 불러서 비비고 만두 파티를 합니다. 우리 손주들이 그 만두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매번 한 박스씩 다 비워버려요. 한국에는 정말 위대한 음식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진호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인들이 더 좋은 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부부가 떠난 뒤 진호는 다시 고개를 들어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빨간 바탕에 흰 글씨로 빛나는 비비고 만두라는 글자. 그 글자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요. 진호의 두 눈에서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1년 전 시애틀 본사 회의실에서 자신의 기획서가 쓰레기통에 던져지던 그 순간을 떠올렸지요. 그날 자신이 가슴속에 다짐했던 한마디가 마침내 오늘 이 순간 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리처드, 나는 너에게 약속했지. 머지않아 코스트코가 먼저 비비고 만두를 달라고 애원하게 될 거라고. 그 약속 내가 지켰다. 진호는 떨리는 손을 들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국에 있는 노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지요. 화면 너머로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지금 어디고? 어머니, 저 지금 뉴욕 타임스퀘어 한가운데에 서 있어요. 저 뒤 큰 화면에 비비고 광고가 나오는 거 보이세요? 오메 진짜네. 우리 아들 회사 광고가 미국 한복판에 나오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어머니, 제가 미국 와서 만두를 팔았어요. 한국 만두를. 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 만두를 만두라고 불러요. 더 이상 덤플링이라고 안 불러요.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화면 너머의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진호도 함께 울었지요.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과 끈기 하나로 거대한 미국 유통제국을 무릎 꿇린 한 사내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랑스럽게 보여드리는 가장 따뜻한 승전보였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은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비비고 만두라는 글자가 뉴욕의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지요. 그 광경을 바라보던 진호는 마지막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한마디를 끌어올렸습니다. 보았는가, 세계여. 이것이 바로 거침없는 대한민국의 맛이다. 그날 이후 비비고 만두는 단순한 한 회사의 제품을 넘어 한국이 세계에 내놓은 자긍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시작된 그 작은 불씨는 곧 캐나다, 멕시코,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번져나갔지요. 덤플링이라는 단어 옆에 만두라는 단어가 당당하게 자리 잡았고 더 이상 한국 만두는 아시안 음식의 한 종류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된 프리미엄 푸드 카테고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내의 자존심, 한 팀의 끈기, 그리고 한 나라의 자긍심이 만들어낸 위대한 반란. 그것이 바로 비비고 만두가 미국의 식탁을 정복한 잊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비비고 만두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시애틀 본사 회의실에서 쓰레기통에 던져진 기획서 한 장이 1년 뒤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의 거대한 전광판으로 되돌아오기까지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자존심과 한 팀의 뚝심이 마침내 거대한 미국 유통제국을 무릎 꿇리고야 말았지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이 이야기 어느 장면이 가장 깊이 남으셨는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통쾌한 역전극으로 찾아뵙겠습니다.